과음하면은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빨갛거든요. 손발도 차고 발톱 끝만 그렇게 째릿째릿째릿. 얇은 혈관 하나쯤이라고 넘겨버린 당신. 큰 혈관에 이상이 없더라도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서는 협심증, 눈에서는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핏줄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몸신가족의 오세혈관 현장 진단. 혈류 속도도 느리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협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신 건강의 흐름 오세혈관을 지켜라. 모세혈관은 물론 전신 혈관까지 막힘없이 쭉쭉 뻗어 순환시키는 폭감 높은 운동 방법입니다. 혈류 속도와 혈류량에 변화가 있을지. 순식간에 되살아난 오세혈관 건강. 이 운동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지금 못 들어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오늘도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신 분은요, 보기만 해도 참 든든하긴 한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또 중성지방 킹이 되셨던 안지환 씨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름 밑에 이게 뭐예요? 무슨 라이온킹도 아니고 중성지방킹이에요. 저희는 한 번 다녀가시면 모든 자료가 네. 평생 보관되는 그런 제 중성지방과 똑같군요. 아이고, 네. 한 번 이렇게 보관되면 나가지 않는. 하여튼 이 중성지방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일단 말이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돼. 선배로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활 습관 그 선배님께서는 좀 바꾸시나요, 생활 습관? 10월 중순부터 내가 바꾸려고 운동은 언제부터 하시려고? 10월 말일 날. 날짜 정하셨나요? 얘 왜 데리고 나왔어? 아 이거 복잡해 죽겠네. 아니, 오늘 조금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야. 예.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중성지방 킹 안지환 씨가 나오셨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주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장기는 이렇게 아주 가녀려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막힐 경우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돌연사의 주범인 협심증이 발병할 수 있고 또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콩팥이나 대장, 위장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사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많은 질환의 대부분이 사실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요즘에는 의사분들이 이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지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겠습니다. 막히면 죽는다. 실핏줄의 경고. 실핏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 이렇게 부딪히면 시퍼렇게 멍이 들죠. 네. 그 우리를 이렇게 보면 실핏줄이 터져서 네가 멍이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뭐 이러잖아요. 아니 결함만 있으면 이게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네. 저는 과음하면은 눈에 이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빨갛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근데 지금 뭐 실명 얘기까지 나오고 먼저 퇴근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아니 근데 뭐 동맥이나 정맥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뭐 큰 문제라도 실핏줄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는 처음 알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데 그 실핏줄이 막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붙은 걸 보면 오늘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오 박사님.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실핏줄 터졌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눈이죠. 네. 눈의 흰자 위로 이렇게 출혈이 되면 줄이 살짝 이렇게 아주 가는 혈관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우리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굵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눈이 빨개진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 협심증이나 또는 실명이 모세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 장기들도 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게 된다. 이거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을 가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무시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혈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마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실 거예요. 잘 들으시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잘 몰랐네요. 정말 쉽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혹시 모세혈관도 이렇게 뭐 검진을 해가지고 자기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거나 상태를 알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뻗쳐 있고 이래서 그렇죠. 하늘달에서 검사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나는 몸신이다 해서 그냥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모세혈관을 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건강한지 어떠한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가 준비돼 있어요.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이창훈 씨. 알고 싶죠? 불안하죠. 검사만 한다 그러면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오늘 왕 하나 또 다른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왕이 되실지 잠시 후에 그 결과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 곳곳에 뻗어서 건강을 좌우한다는 이 모세혈관 실핏줄에 관해서 오늘 조금 더 정자세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해 주실 몸신 주치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막히면 죽는다. 협심증과 실명을 부르는 모세혈관의 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을 사수하라. 오늘의 몸신 주치 흉부혈관외과 전문의 서동주. 반갑습니다. 네. 뭐 의사 맞아요? 혹시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뭐 배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세혈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흉부혈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가 환하고 따뜻하고 아니 옆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우리도 뭐요? 지금 여기 습하거든요. 양쪽이. 산뜻하시고 너무 좋네요. 오늘 모세혈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 태어나서 나보고 습하다는 사람 처음 봤다. 참 건조하고. 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알았어요. 우리 몸의 혈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모세혈관이 확 막히네, 그냥. 네, 그렇습니다. 모세혈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실핏줄, 즉 모세혈관은 털처럼 아주 가는 혈관을 말합니다. 이 모세혈관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 모든 것에 다 뻗어 있는데요. 그동안 의학계에서도 모세혈관은 혈액순환을 위해 중요한 혈관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최근엔 동맥, 정맥 같은 큰 혈관에 이상이 없더라도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서는 협심증, 눈에서는 실명, 또 위, 대장 등 각종 장기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야말로 모세혈관이 우리 건강에 그리고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심장 쪽에 이 문제는 커다란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에 이 엄청난 이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협심증이 온다. 이건 뭐 태어나서 내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협심증은 일반적으로 심장에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할 혈액과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심장부에 통증을 느끼는 증상인데요. 이용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하는데요. 그런 관상동맥이 정상이어도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허.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 영상은 관상동맥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엑스레이를 통해 관상동맥에 문제가 없는지를 관찰한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인데요. 보시면 까만 부분이 관상동맥이에요. 매끈하고 막힌 곳이 없이 깔끔하게 보이시죠? 네.
정상인 상태의 관상동맥인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영상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협심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인데요. 보시면 혈관 곳곳이 잘룩하게 좁아져 있는 곳이 보이시죠? 일정하게 흐르지가 않고 여기서 답답하게 흘러가겠다는 그 지점들이 딱 있네요. 길목이.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심장으로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할 관상동맥에 협착이 일어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심장이 필요한 만큼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협심증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정상적인 거하고 딱 보니까 저거는 진짜 가다가 뭐가 꽉 막히는 것 같고, 뭐 괜히 터질 것 같고, 막 그런 불안감이 있네요, 진짜. 저럴 때 통증은 어마어마해요. 저럴 때. 그래요.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건 괜찮아 보이네. 이 영상도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인데요. 네. 멀쩡하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첫 첫 번째랑 비슷한데. 네, 지금 보시면 지금 관상동맥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 영상도 바로 협심증 환자의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이에요. 가슴이 뭐 답답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바로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 영상의 환자분도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관상동맥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또 나머지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여지없이 협심증 증상이었던 거죠. 이런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을 과거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신드롬 X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세혈관 실핏줄 때문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혈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증상인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 협심증 또는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모세혈관 협심증은 솔직히 처음 들어보거든요. 맞아. 그러면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럼 모세혈관 그 검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모세혈관 굵기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 굵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가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심장처럼 몸속 깊숙한 곳에 모세혈관을 살펴보는 것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사실 우리 몸속에서 의학 장비로 관찰이 가능한 정맥, 동맥 같은 큰 혈관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다 모세혈관이에요? 나머지가 사실 90%의 혈관은 의학적으로도 관찰하기 힘든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심장도 확인 가능한 관상동맥은 10%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는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굵은 혈관이 막히는 것 같은 똑같은 증상, 그리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협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90%라면 확률적으로도 그 혈관이 잘못될 확률이 다른 혈관에 비해서 되게 큰 건데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고. 모세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눈도 충혈지고. 충혈이라. 근데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가도 사실은 관찰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걱정되는데요. 이거 왜 날 보면서 걱정된다 그래요? 오늘 또 퀴즈시니까. 예. 그러니까 협심증만 해도 참 그 어려운 질환이고 또 돌연사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없는 모세혈관 협심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진단을 받은 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셨거든요. 예, 그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 중랑구에 사는 김세란이라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관상동맥 흐름이 좋았는데 모세혈관 협심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바로 김세란님의 영상을 허락을 받고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언제 생긴 일이고 또 증상은 어땠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6년 전에 가슴 답답한 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막 콱 맥힌 것처럼 해가지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열이 막 올라와요. 열이 나는구나. 상체가 열이 올라오고 막 얼음물로 막 식히고. 근데 그게 어떤 때 생기냐면 꼭 자고 아침에 새벽에 3시나 4시나 5시쯤에 막 그래서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뭐라 그래 병원에서? 검사를 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검사를 다 했어요. 네. 저기 큰 병원에 가서 했는데 네. 그랬는데도 심장이 깨끗하고 이상이 없는데 원인을 모르고. 네. 없으니까 이제 뭐 별 수가 없으니까 아, 예. 근데 마지막에는 모세혈관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유. 두 분께서도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그 지켜보시면서도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그렇고 또 사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 검사 결과를 미리 보셨죠, 선생님? 네, 제가 미리 김세라님 검사 결과를 잘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관상동맥 조영술은 다 멀쩡했었고요. 다만 심전도나 폐기학 검사에서는 이런 관상동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의심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큰 혈관은 멀쩡한데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어딘가가 좁아져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런 소견을 종합적으로 김세라님은 모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증상만으로는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최근에 네네. 알려졌으니까. 네, 그렇죠. 모세혈관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주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심증뿐 아니라 또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연구에서는 이 모세혈관 협심증 환자를 그렇지 않은 일반 환자들과 비교를 했더니 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협착증 그리고 사망으로 다시 병원을 찾을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작은 혈관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더 큰 병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우리 몸의 90%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치? 모세혈관. 그럼 정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정확한 역할을 좀 알고 싶어요. 갑자기 많이 존경하게 되셨나 제일 봐요. 안에 있는 혈관인데 보죠. 저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존경해요. 오늘 뭐 하는 분이요? 아니 근데 모세혈관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또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게 하나인데. 무슨 일을 하는가가 궁금하시죠? 예. 네, 그거 알려주세요. 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가서 우리 몸을 순환해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해요. 동맥을 통해 각 장기의 입구까지 혈액이 공급되면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는 역할은 모세혈관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 그리고 뭐 면역세포 등도 모세혈관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 우리 의학으로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없다니까 참 걱정된.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든 비슷하게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워낙 얇은 혈관이다 보니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모세혈관은 검사 기계로도 진단이 어려운데요. 야. 그런데 우리 몸에서 쉽게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손톱 바로 윗부분인데요. 보통 큐티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피부보다 얇아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상 지금 준비돼 있죠? 네, 뭐 보여주세요. 어머 피가 돈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네요, 동그랗게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혈관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 네. 굵기예요. 그렇게 얇다. 혈관 사이로 지금 흘러가는 혈액 보이시죠? 네. 하얀 게 휙휙 지나가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하얗게. 손톱 하나에서 나온 건가요? 저렇게 하얗게 지나간 거는 그러니까 백혈구가 보이는 거고요. 빨간 거는 이제 적혈구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고요. 저게 이렇게 그러네. 유턴을 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돌아야지. 저렇게 끊임없이 모세혈관을 통해 피가 흐르고 우리 몸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와, 근데 너무 저게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손톱 밑으로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까 선생님이 심장에도 그 모세혈관이 있어서 협심증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곧 검사하게 될 이 손톱 밑에 모세혈관도 심장의 그 모세혈관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은 모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각 장기의 모세혈관들도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다 모세혈관이에요? 네, 모세혈관이에요. 뭐야 추상화가 뼈입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것은 약간 면역 염색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색깔이 보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모두 모세혈관이에요.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예. 정말 예쁘게 생겼죠. 예, 네. 작품 같아요. 무슨. 뭐 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장기잖아요. 때문에 뭐 균이나 약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뭐 눈의 모세혈관은 액체를 투과해 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각 장기에 최적화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이해되는데 네. 뼈에도 혈관이 있어요? 네, 최근 지의 다리뼈에서 아주 미세한 굵기의 혈관이 발견했는데요. 많은 의학자들이 사람의 뼈에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인간의 몸이 긴급할 때 골수에 면역세포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뭐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뼈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저희가 어떤 증상으로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건가요? 앞서 심장처럼 아주 작은 모세혈관 문제만으로도 각 장기의 기능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판넬을 준비했어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 모세혈관을 확인하고 나서 모세혈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질환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죠.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미세한 모세혈관 문제만으로도 모세혈관 협심증, 이렇게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눈,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명.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명. 그 눈에 문제 있는 건 뭐 당뇨, 합병증 같은 거로만 오는 거 아닌가요? 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도 있지만 그보다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자체로 실명이 유발되는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녹내장도 모세혈관.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검사를 하며 안압은 멀쩡한데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역시 최근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녹내장으로 밝혀졌어요. 자, 심장에, 눈에, 그리고 또 어디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다 일으킬 수 있겠지만. 바로 여기 콩팥입니다. 콩팥 그게 콩팥은 한마디로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는 만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간, 폐, 간이나 온몸이야 다. 폐나 네. 이런 다양한 장기에 모세혈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나 혈액 공급이 제대로 가지 않아서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주요 장기들이 다 나와서 온몸 참 걱정이 아닌가요?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 뭐가 또 있나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네. 바로 점막인데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점막 기능에도 다양한 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점막 어디가 많을 것 같나요? 뭐 위장에 이 식도 뭐 이런데 그런 거 많다고 들은 거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위에서는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장에서는 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장 누수 증후군이나 뭐 변비나 치질 같은 증세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 우리 몸의 생식기, 특히 여성분들의 생식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네. 있는데요. 이런 질 건조 증상이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모세혈관으로 생기는 또 다른 병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말초 혈액순환이라는 것도 또 이 모세혈관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시리다, 저리다 이런 분들, 또 뭐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몸이 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뭐 몸이 유난히 잘 붓는다, 바로 이게 전부 이 말초 혈액순환, 즉 모세혈관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당뇨 환자분들의 합병증도 뭐 예를 들면 당뇨발이라든지 당뇨망막증, 또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콩팥병, 이게 전부 다 혈관과 연관이 된 합병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서 나 그냥 손발이 좀 자주 저려, 좀 시려, 좀 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이 모세혈관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확인하실 수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많은 모세혈관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또 가족력이 있어서 혈압이 좀 높거든요. 혈압약을 장기 복용한 지 벌써 지금 1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혈관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세혈관도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전당뇨인데다가 이상하게 발톱 끝만 그렇게 이렇게 찌릿한 증상이 있어. 나 요즘 혈액순환이 뭐가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주제를 만난 거예요. 어우, 냉동이야. 송옥숙님 같은 경우는 특히 검사를 통해서 모세혈관 건강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모세혈관 협심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폐경 이후에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혈관 보호 효과를 가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있는 여성분들은 좀 더 모세혈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맨날 송호수 선생님 저렇게 엄살 부리시고 검사하면 항상 좋게 나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몸신의 공식이 약골이잖아요. 항상 저만 최악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중성지방도 드려요? 이것도 드릴까요? 네. 잠시 후 몸신 가족의 모세혈관 상태 긴급 이거 진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부종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들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앉은 자리에서 아주 쉽게 하지만 효과는 뛰어난 순환 운동이라고 합니다. 막힌 모세혈관 뻥 뚫는 몸신의 솔루션.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의 이제 모세혈관 상태를 알아볼 텐데요. 도와주실 분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무엇을 좀 유념해서 보면 될까요? 모세혈관은 혈당, 혈압 등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혈관이기 때문에 질병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모세혈관이 건강한지 살펴보는 첫 번째 기준은 모양인데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정상적인 모세혈관 현미경 사진이에요. 네. 모세혈관의 윗부분이 U자를 뒤집어 놓은 선명한 모습이죠. 만약에 모세혈관의 모양이 쭉 뻗어 있지 않고 꼬불꼬불 꼬여 있는 경우, 꽃이 핀 것처럼 말이야. 네. 또 출혈이 된 것처럼 일부분만 빨갛게 터진 듯 보이는 것도 모세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모양뿐만 아니라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촬영할 때마다 1mm씩 같은 면적을 촬영하게 되는데 한 화면에 혈관의 숫자가 8개에서 9개 정도는 돼야지 정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혈관의 모양이 희미하거나 중간중간 아예 혈관이 보이지 않아서 개수가 8개가 되지 않는 경우 또 9개가 넘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안 좋은 상태거든요. 하나도 아는 것도 문제야? 그렇죠. 그럼 8개는 누가 정하신 건가요? 여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창훈 씨 지금 너무 예민하세요. 마음에 아니 예리하긴 했네. 그 기준을 8에서 9개로 기준을 잡은 것은 그 이하로 만약 모세혈관이 보인다 그러면 혈류량이 적은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공급이 있다는 되지 거.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9개보다 더 많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으면? 많으면 좋은 거 같아요. 그것은 혈류량이 적어서 아니면 모세혈관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생긴다는 거죠. 갓길이 생긴 거군요. 갓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혈관들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개수와 모양 외에 모세혈관으로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로 피가 흐르는 속도가 160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류량이 최소 한 10,000 정도 이상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안지환 씨. 안지환입니다. 안지환 아니고. 안지환 씨. 걱정. 아, 왜 이렇게 다들 예민하시죠?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이게 무슨 아니,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격려의 박수. 네, 왼손 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 아, 네. 깊이. 네, 됐어요. 이제 적당한 것 같고요. 저희 집안은 또 가족력이 있어서 혈압이 좀 높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혈관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떨려요. 어머. 어머.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뭐가 많아 보이는데요? 먼저 혈관 개수는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저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혈관이에요. 10개쯤 되는 그 숫자까지 다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13개?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 11개, 한 12개 정도 보이거든요. 투머치네요. 지금 개수가 9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 말은 지금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신생혈관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신생혈관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은 지금 보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시죠? 네. 선명도도 중요하고 굵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굵기도 좀 얇아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그 조직이 부종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주변 조직이 그것은 모세혈관 기능 중에 하나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또 혈류 속도, 혈류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속도는 75 정도로 측정됐고요. 혈류량은 3,769. 그러니까 혈류 속도는 160, 혈류량도 한 10,000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기준점에도 조금 못 미치시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혈관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혹시 흡연하시나요? 네, 흡연합니다. 네, 흡연 자체가 모세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요. 모세혈관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성욱 씨를 모셔보도록 아유. 할까요? 순서대로 그냥. 선생님 다녀오세요. 그동안 참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네. 자, 오늘은 또 어떨지요? 선생님은 잘 나올 거예요. 얼마나 엄살 부리는데. 항상 잘 나오시니까. 뭐야? 예. 뭐야? 개수가 많아 보이시죠? 많어. 숫자가 지금 카운트를 대략적으로 해도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체크가 되거든요. 그다음 저 혈관 모양을 보면 저 지금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송량개비 같아. 송량개비처럼 머리가 있고, 머리 쪽이 가운데가 약간 까맣게 연봉. 보이잖아요. 네. 연봉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모세혈관 내피 세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적혈구가 응집돼서 제대로 못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있고 모양도 조금 얇아 보여요. 얇은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혈류량과 혈류 속도를 보게 되면 속도는 83. 그리고 혈류량은 3,194. 3,194. 너보다 더 많아. 너무 만도 안 돼. 그래서 혈류 속도도 느리고 혈류량도 많이 느린 상태죠. 이게 제 나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이 아니고 나쁜 거예요? 나이 기준에 대비해서도 조금 거예요? 나쁜 편에 속하시죠. 저기 동영상 보시면 중간중간에 하얗게 지나가시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게 백혈구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일주일에 2개 이상 보인다 그러면 뭐 염증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으로 그래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 제가 요즘 다리가 저리고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주치 선생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말 더듬는 거. 이용식 선생님은 3년 전에 저희가 한번 측정한 바가 있으세요. 혈관을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보면은 혈관이 7개 정도 보입니다. 7개. 아,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긴장되네. 오, 뭐가 잘 보이네. 예. 오. 뭐가 잘 보이네. 예. 좀 전이랑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쫙 뻗었어. 모양이 괜찮죠? 잘 보여요. 일단 숫자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상 범위에 딱 들어와 있고요. 지금 세 분 중에 처음으로 지금 정상 수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셔. 그리고 모양도 약간 이제 굴곡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뭐 연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아주 나쁜 편은 아니세요. 뭐 되게 빠르다. 그리고 속도는 181이 측정됐고요. 그리고 혈류량은 5,117이 측정됐어요. 그래서 속도는 지금까지 검사하신 분 중에 제일 빠른. 아쉽게 혈류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혈관 상태는 조금 좋아 보이고. 아니, 결과가. 세상에 나쁠 때 자기 탓 아니고. 아니, 지금 정말 마음 졸이면서 저희가 지켜봤는데, 의외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좋으세요? 더욱더 야.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고맙고요. 아니 인사를 이쪽에다 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 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유 바쁘다. 아, 참, 네. 우리 몸신이 잘생기셔가지고 더 약해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좋기만 하고 말이죠. 오!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정말 본인 입으로. 네. 모세혈관마저 예쁜. 누가 그린 것처럼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먼저 개수를 먼저 카운트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오, 정상. 들어왔네요. 들어왔고요. 네. 그 모양도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굵어 보이시죠? 굵은 혈관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작은 혈관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혈류가 좀 약한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혈관 상태, 혈관 모양 상태는 좋아 보이고요. 백혈구들이 보이는데 뭐 염증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속도는 혈류 속도는 104, 혈류량은 4002 정도 측정됐는데 혈류량이 조금 적어요. 적네. 그래서 손발 시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있어요. 그래요. 혈류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 찾아. 오지 마세요. 앞에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유, 네. 깊은 한숨과 함께 이창호 씨 앉으셨고요. 예. 저는 고지혈증이 더 걱정돼요. 고지혈증. 옛날 좀 오랫동안 그게 문제인데 누가 묻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술술하고. 자꾸 약해지네요. 어머, 예. 뭐야? 모양이 막 꼬였어. 어머, 예. 뭐야? 모양이 막 꼬였어. 모양이 되게 흡연 정말 다 다르게 생겼구나. 네. 개수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부족하네요? 부족해 보이죠? 그다음 거꾸로 된 U자 모양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모양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보이잖아요. 되게 많은 것 같아. 이것만으로도 사실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아니면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 혈류 속도는 172가 나왔어요. 나쁘지 않네. 네. 160 이상이 사실은 이제 아주 기준치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페이스. 그 이상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길은 꼬불꼬불한데 아주 빨리 달리고 있고 제대로 달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혈류량도 1942가 나왔어요. 1942가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죠? 모양은 그냥 저렇고. 모양이 사실 저렇게 꼬불꼬불하다는 거는 이제 혈류 속도가 일정치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지나가는데 그게 일정하게 지나가지 않고 이제 뭐 속도의 변화가 좀 심하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일단 뭐 개수가 적다는 것은 새로운 혈관이 나오는 기능들을 잘 못하는 사실 노화가 좀 진행된 것을 좀 의심할 수도 있어요. 노화가 좀 진행된 것을 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르신.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주치 손톱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갑자기. 저도 보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렇게 저 의사 대선배님께서 네. 아니 주치가 너무 말도 잘하고 네. 뭐 하도 잘하시니까 혹시 뭐 좀 모자라는 데는 없나? 이거 모세혈관이라도 예, 그래서 한번 좀 주치님의 이 손톱도 한번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예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저희가 안 보여드릴게요. 예 자리해 주실까요? 네네. 긴장 푸세요. 네. 네, 긴장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인데.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죠? 맞나? 아니에요? 한번 숫자가 좀 적은데요. 노화가 좀 진행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까? 네, 8개. 8개. 예, 8개 잘생긴 혈관들이 지금 있었고요. 오한진 박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 부럽습니다. 네. 아, 부럽네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또 혈류 속도, 혈류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보여주실까요? 45,659가 혈류량이고요. 예, 속도는 344니까 300에서 400 사이에 지금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완전히 뭐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수치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예, 수치를 또 다행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좀 찾았는데 안주환 씨, 네. 예,
오늘 그래도 좀 느낀 점이 많으시죠? 흡연은 저는 그렇게 하루에 몇 개 안 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게 가장 큰 주적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줄여나가다가 점차 끊는 걸로. 금연이 중요한 거지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않다. 네. 근데 저 기계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사긴 그러니까 저희 자가 진단법 같은 거 없나요? 네, 모세혈관을 통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되는데요. 네. 배워봅시다.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검지 손톱 부분을 반대 손의 엄지와 검지로 잡고 5초 동안 아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손을 확 놓은 다음 손톱 색깔을 확인하면 됩니다. 2초 안에 원래 손톱 색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실핏줄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 지금부터 몸신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모세혈관을 지켜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혈액의 순환을 도와줄 솔루션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심장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윤정호.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재활 전문물리치료사 윤정호라고 합니다. 저기 심장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저 귀신 쫓는 퇴마사만큼 이름이 멋있는데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일반적으로 혈관 문제로 생긴 질환들은 혈액순도 크고 어떤 재발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먹으니까 혹은 어떤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또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신부전,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생을 달리하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재발 위험을 낮추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환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수술 이전 상태로 운동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 오늘 나오신 이 몸신 이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심장 재활 분야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이창훈 씨도 심장 재활 물리치료사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고 할 정도로 생소한 분야잖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심근경색이라든지 하는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권장되는 재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질병을 앓고 난 사람들한테 이런 재활 치료 또는 이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나니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망률이 45%에서 47%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심장 재활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권위자시니까 저희가 모세혈관 살리는 법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심혈관 문제로 수술받은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 그런 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노력 대비해서 효과가 큰 운동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모세혈관은 물론 어떤 전신 혈관까지 막힘없이 쭉쭉 뻗어 순환시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모세혈관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혹시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 하겠죠. 안 해요. 쉬운? 네. 효과는 확실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앉은 자리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하지만 효과는 뛰어난 운동 준비해봤는데요. 예, 그것이 바로 108 순환 운동이라고 합니다. 108 순환 운동이라고 합니다. 108. 뭔지 알겠다. 108. 저희가 보통은 이름을 만들 때, 그리고 제 이름을 가지고 오실 때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숫자 108,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윤 선생님이
아마도 절에 다니시든가 그래서 108배라고 했잖아요. 그게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대요. 108배. 맞아, 그 얘기는 들었어. 요게 1월 8일 날 개발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그게 아니라 108이잖아. 다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공복에 8번 하는 운동이에요. 아니, 상당히 이거 저는 그래요? 있는데요. 저기 108 운동법은 어떤 건지. 108 순환 운동은 10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을 앉은 자세에서 8분 만에 순환시킬 수 있는 효과 높은 운동 방법입니다. 8분? 예. 그러니까 그때 칼로리 컷처럼 8분 동안 그냥 죽어라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땀 막 계속 그러니까 나고. 기절 그건 직전까지. 아닐 것 같아. 이게 심장 수술 받은 사람 뭐 이런 분들한테 권한되니까 나는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뭐 앉은 자세에서 쉽게 어디 멀리 할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시작을 또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운동이겠네요. 그럼요. 네.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대부분 운동량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요즘 세계적인 추세인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요. 108 순환 운동은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운동 효과가 높아서 모세혈관과 전신 순환은 물론 런닝머신을 걷는 것만큼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신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앉아서 하는데 8분만 하면은 이 10만 킬로미터의 혈액순환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게.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동작인지 조금 알려주시면. 일단은 양팔을 벌려 상태에서요. 앉아서 안팔을 벌리고요. 네. 그래서 손목을 위로 하늘 향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게 다예요? 올렸다 내렸다. 설마. 네. 이런 운동이에요? 괜찮하겠어요? 네. 이러면 저 5번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나, 내리고. 한 번, 2번. 아무리 집중해도 이게 3번. 운동이 될까요? 네. 다시 4번. 다시 5번. 이거 8분? 네. 자, 제가 갖고 온 운동은 팔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108 순환 운동은 네. 이렇게 팔모, 팔꿈치 등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이고요. 예,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관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스트레칭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땡겨요. 예. 근데 이게 그 자극을 한다. 예. 모세혈관을. 예, 이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팔의 골격근과 피부, 바로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이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 해도 전신을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전신 모세혈관을 신장시키는 거죠. 전신 모세혈관을 신장시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거 갖고 그렇게 될지 저희가 지금부터 그 동작 하나하나를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뒤에 결과도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네. 진짜로 순환이 잘 되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혈액순환에 대해서는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스튜디오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8분만 하고 바로 변하는 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네. 자,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앉은 자세에서 팔은 자연스럽게 뻗으시고요. 자, 아까 했던 하늘 위 향해서 아래로 위로 접으시고 발도 똑같이 있습니다. 발도 똑같이 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발꽃을 나를 향해서 올 때에서 접고 갈 때 풀고 같이 하시면 좋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든데요? 배 아파요. 네, 한 번에 하실 때는요, 한 30번 정도? 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양팔을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접었다 폈다 하시는 동작입니다. 예, 그래서 주먹 쥐었다, 폈다. 예, 펼 때는 손가락을 펴시면서 엎으시고요. 다시 접을 때는 반대로 덮치시고요. 폈다 하시고요. 똑같이 발로 하실 겁니다. 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이번에 한쪽씩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쪽씩 하나 둘 하나 한쪽씩. 예,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관절에도 좋겠다, 둘, 이거.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이것도 선생님 죄송한데 힘들어요. 힘드시죠? 그리고 이 허벅지 네. 위쪽이 자극이 되고요. 네. 앉아서도. 근육, 팔 근육 다 자극이 됩니다. 예. 요것도 똑같이 30회요. 양쪽을 다. 이 만만찮은데요 생각보다? 자, 세 번째 동작은요, 대각선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릎을 조금 다리 동작이 좀 다른데요. 자, 다리 동작이 앞으로 뻗으실 때 뒤꿈치로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오실 때는 앞쪽으로 찍으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 둘, 이시고요. 뻗지 않은 다리 쪽으로 해서 팔을 대각선으로 뻗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이렇게, 그래서 다리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발을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네. 자, 예.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이때 시선 편집도 같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뻗은 손 끝을 보시고 다시 모으시고, 끝을 보시고, 뻗은 손을. 뻗은 손 끝을 보시고 다시 모으시고, 끝을 보시고, 뻗은 손을. 끝을 보시고 모으시고, 끝을 보시고 모으시고. 네, 그래서 약간 반복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해주시면 네. 반대로 하기도 좋은데. 네. 이번 동작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체간을 통해서 다리까지 쭉 이어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마지막 뭐 이렇게 예쁘게 안주하시나? 막 이렇게 해, 이렇게. 아니, 얼굴이 그렇게. 왜 이렇게 해? 얼굴이 그렇게 돼. 아니야. 가인이 이렇게 쳐다보래. 시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래. 시선이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동작은 2번 동작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2번 동작할 때 펼 때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때 등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이때 등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등까지. 예. 그래서 들어 마시고, 한 다리. 예. 그리고 주스 한 다리. 마시면서 가슴을 쭉 펴주시고요. 주스 한 다리. 마시면서 가슴을 쭉 펴주시고요. 반대발 쭉 가시고 내쉬고 다시 숨들여 마시고 가슴 펴시고요. 다시 후 내쉬면서 가시고 가슴 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 뭐 저희도 다 같이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거 8분을 한다 그러면 숨찰 것 같은 느낌이 힘들어요. 들거든요. 그래도 이건 할만해. 지금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뭐 그럼요. 좋아진다 그러면 이건 정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혈액 순환이 빨라지는 뭔가 숨이 차지? 지금부터는 그러면 8분 운동 108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동작을 연이어서 두 분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봐요? 또 상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주실까요, 선생님?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건 32번 한 것 같은데? 2번 더 했네, 하나, 아까워하지 말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달에 두 번씩 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갑니다. 네, 갑니다. 아까 계속 갑니다. 네, 계속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아이고, 넷, 아이고. 다섯, 머리가 바뀌었다.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야.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네, 자 그럼 바로 장비로 이제 모세혈관은 시작하겠습니다. 좋은데 혈압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안주환 씨가 아주 열심히 운동에 임해주셨는데요.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까 좀 결과 보시고 상심하셨는데 실제로 혈류 속도와 혈류량의 변화는 어느 정도일지, 변화가 있을지. 그 정도 갖고 있을까? 글쎄요. 그 정도 갖고 있을까? 글쎄요. 예, 앞서는 속도가 75, 그리고 혈류량은 3,769였습니다. 뭔가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 천문이 뭐야 아까보다. 중전보다 좀 선명해 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들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예, 앞서는 속도가 75, 그리고 혈류량은 3,769였습니다. 뭔가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 천문이 뭐야 아까보다. 중전보다 좀 선명해 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들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자, 그리고 예, 속도 혈류량도 한번. 혈류는 252. 와! 75에서 252. 거의 3배가 늘었고요. 아. 3배가 넘게. 자, 혈류량은 자, 혈류량은 12,660. 12,660. 와! 거의 중전보다 거의 3배, 4배? 개선된 게 보이네요. 와! 솔직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 얼굴 혈색도 좋아지셨고 땀도 맞아요. 살짝 비칠 정도로 이게 운동이 될 거라 생각 안 하셨죠 사실? 이게 무슨 운동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12,000 얼마가 됐으니까 오, 예. 야, 안주환 씨 성공적으로 운동 마치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 동작 확실하게 해주셨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진짜. 네. 이전 검사에서 네. 혈류 속도는 83, 그리고 혈류량은 3,194가 측정됐거든요. 속도가 얼마나 늘었을까? 네, 조금 달리기거나 빠르게 걷거나 그러면은 심박수 이렇게 높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막 되는 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 갖고 될까?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이 운동. 힘들지 않고. 자, 속도. 빨라졌어. 271. 11. 많이 넘었어. 혈류량은 잠시만요. 1400. 혈류량은 1429. 429. 와, 3배. 가깝게. 와, 3배 이상. 이 운동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야, 좋아. 너무 좋다, 이 운동. 힘들지도 않고.
않고. 네.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실 그러니까 속도도 3배, 혈류량도 근 3배가 지금 늦은 건데. 지금 못 들어하세요. 지금 못 들어하세요. 네,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도 꼭 해보세요. 너무 좋네요. 네. 아유. 어떠세요? 지금 이 결과치 운동 보시면서 좀 짐작 예상하셨는지요?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에 있어서는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에 펌핑을 자극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 오늘 몸신이 소개해 주신 운동은 해외에서도 일명 의자 요가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 중인 운동인데요. 특히 방금 해보신 것처럼 동작이 쉽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서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또 유연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의자 요가를 통해 해보면은 이 통증을 감소해주고 또 보행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높여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간단하고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 회사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지금 이제 TV를 보시면서도 충분히 따라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횟수, 시간 이런 거 정하지 말고 좀 꾸준히 하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 동작이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한 30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가 또 이틀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의료 정보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신다고 해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가 여러분께 퀴즈를 좀 하나 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평소보다 2배 이상 북적거리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정답. 깜짝이야. 퀴즈라니까. 퀴즈 정답. 대합실. 극장실. 극장. 그럴 수 있겠다. 극장도 맞아요. 극장. 그렇게들 생각이 안 나? 왜? 정답. 네? 고속도로 휴게소. 맞다. 차를 댈 수가 없어. 맞다. 감사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지만요. 정답은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니 차량 통행 많죠. 또 뭐 부쩍 뭘 먹게 되죠. 다른 곳에 이동해서 낯선 음식을 먹게 되기 그래서 그런 거겠죠? 뭐 물론이죠. 네. 근데 하여튼 이때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늡니다. 보통 한 평상시보다 1배 반 정도가 는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 환자가 보통 평상시에 2~3배 정도로 많이 늘게 됩니다. 사실 응급의료라고 하면 뭐를 응급의료라고 할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생각지도 않게 다쳤을 때. 정답인데요? 근데 응급의료니까 아무래도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걸 뜻하는 게 아닐까요? 보통? 대부분이 우리 레제 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응급실에 가서 거기서 처치받는 것을 응급의료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응급실 가시려면 맨 처음에 뭘 불러야 되죠? 119. 그 119 부르는 그 시점부터가 응급의료예요, 사실. 그래서 이 응급실을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전화를 해서 그 요청을 하는 것부터 그걸 또 받는 그 응급구조사들 전화부터가 다 응급의료에 속하고요. 가서 이송 단계 같은 이런 단계를 다 거치는 것 모든 것이 응급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병원에서 처치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응급의료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 환자가 발생하면은 아주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구조대를 부를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119에 전화를 해서 이 구급차를 타고 온 그런 그 응급실 방문 환자의 대다수가 긴급한 처치가 별로 필요 없는 병증 혹은 비응급 환자라고 합니다. 실제 가벼운 증상이라면은 차분하게 통화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처치만 하면은 대부분이 해결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가하셔서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송이 꼭 돼야 되는 상황이다 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랑 병원의 상황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최적인 곳으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상황이 붐비는 상황이면은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환자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최적인 곳으로 이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좋은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의사나 응급구조사의 의견을 믿고 이송을 하시면은 훨씬 더 최적의 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응급실에 도착하신 이후에도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응급실에는 환자 보호자가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과요.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는 순서는 뭐 은행 번호표 뽑듯이 내가 먼저 갔다고 해서 처치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부터. 예, 응급실에서는 누가 더 위중한가 이걸 따져서 처치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먼저 가셨더라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가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응급실에 만약에 가시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가시더라도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더 위중한 환자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또 약국에 관한 정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29, 119, 120을 이용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포털에서 명절 진료를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이용하실 수 있는 포털 ezen.or.kr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ezen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 알려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이곳을 자극하면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습니다. 뱃살. 뱃살. 허벅지라 그랬어요. 지방 태운 엔진, 죽은 날개뼈를 살려랍니다. 날개뼈? 날개뼈를 잘 써야만 다이어트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날개뼈 주위에 지방을 태우는 어떤 물질 때문입니다. 죽은 날개뼈는 우산 하나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죽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와, 이게 죽었나 봐. 죽은 날개뼈를 되살려 전체적인 체형 라인을 바꿔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실게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몸이 좀 늘어나고 가벼워진 느낌이에요.